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한판 승부 진중권 김성회 박재홍입니다. 한판 승부.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죠. 조만간 핵실험도 강행할 거란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 번 틀어진 남북관계는 지금 몇 년째 얼음인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죠. 평화가 절실합니다.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때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최고 권력자 세 사람을 모두 만나본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임 전 장관이요. 자서전을 펴내셨어요. 오늘부터 이 시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처럼 언론 인터뷰를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네.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을 내셨어요. 이렇게 제목이 다시 평화. 예. 자서전인데 제목을 다시 평화라고 하신 건 왜일까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이제 다시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평화 프로세스를 돌려야 한다라는 네, 마지막 결론을 예. 제목으로. 예. 그 임동원 장관을 이해하려면은 독특한 이력부터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33년생이세요. 네. 평안북도 출생. 1957년 육사 졸업. 그런데 서울대 철학과와 행정대학원도 졸업을 하셨어요. 육사생하고 철학도는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 그걸 다 공부하셨어요. 육사 교수를 지내면서 공산주의 비판, 대공전략론 이런 걸 강의한 분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신군부가 등장하고 하나회가 군을 장악한 1980년대에 군을 떠납니다. 그리고 외교관이 되셨어요. 나이지리아 대사, 오스트레일리아 대사를 지내고 1995년 초에 DJ,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었던 거죠. 김대중 그렇습니다. 이사장. 김대중 이사장을 만납니다. 돌이켜보면 이게 정말 운명적인 만남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처음에는 안 만난다고 거절하셨다면서요. 예. 왜 그러셨어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좋아하지도 않는 분이었어요. 좋아하지도 않으셨어요? 예. 왜요? 그때 김대중 하면은 아주 거짓말쟁이,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당국에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빨갱이. 예. 내가 왜 빨갱이를 만나 이런 느낌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아. 잘 몰랐으니까 관심이 없었으니까 관심도 그분에 없으시고 대해서. 예. 뭐 육사 출신, 육사 교수 출신이시고 그렇죠. 이러던 분이니까 내가 왜 만나? 그러다가 주변에서 아니 다들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서는데 왜 안 만나십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이래서 이제 만나셨어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뭐가 좀 통하던가요? 첫 번째 만나면서 아주 저는 그냥 만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는데 예. 2시간 동안 만났어요. 예. 근데 만나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주 그분이 통일 철학이 확고하고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말하는 것이 아주 논리정연해요. 그래요. 아주. 그리고 민족 문제, 통일 문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또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 제가 그 방면에 관심을 갖고 쭉 연구하고 종사해 왔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정확한 분석, 판단, 그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거기서 녹아났습니다. 그래서 녹아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손잡고, 그러니까 만나기도 싫어하던 그 사람인데 같이 손잡고 햇볕 정책 추진하고 정주영 명예회장 소대 방북, 금강산 관광 연이어 성사시키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급기야는 직접 이끄신 거잖아요, 임 장관님이. 그렇죠? 그 당시에 DJ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신상 정보를 다시 좀 파악해 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면서 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대화할 상대인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무척 알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했는데 네. 정보기관에서 올린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신산 정보가 네. 모두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아주 뭐 사람이 럭비공 같아서 어디 튈지도 모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아주 모든 게 부정적인 것만 보고만 받으니까 또 그때 그런 정보밖에 남쪽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사람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하라는 건가? 이런 사람하고 해봤댔자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임 장관이 직접 좀 파악해 제가 보시오. 직접 가서 확인해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특사로 보낼 테니 내 대통령이 만나도 될 만한 사람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오. 이렇게. 그렇죠. 그 가서 만나 보니까 실제로 어떻던가요?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의 정보가 참 다 틀렸구나, 엉터리였구나 하는 것을. 뭐 김정일 위원장은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는 것도 많고 머리가 명석하고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상당히 말을 많이 해요. 아, 말을 많이 예. 해요. 예, 예. 그래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상대였어요. 아. 예. 그래서 돌아와서 만나셔도 좋겠다. 예. 이런 의견을 그렇게 보고를 했죠. 그렇게 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고 뭐 그다음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김정일 위원장이 임 장관님한테 임 원장이 이겼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뭡니까? 아,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이 이게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궁정을 반드시 방문해야 된다. 이게 국가 의전이다. 근데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특사로 가서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면 정상회담 안 한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특사로 가가지고 네. 두 번째 가가지고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방문할 수도 있다. 하고 얘기하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전에 하자고 평야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주장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건 안 된다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네. 그랬어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정상회담 전에 가지 않았고 정상회담 잘 됐거든요. 예. 끝나고 난 다음에 만찬석상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저를 부르더니 안 가셔도 되겠어요. 임 원장이 이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DJ가 예. 거기 방문 예. 안 하셔도 되겠다. 예. 그 장면이 KBS TV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돼 가지고 예. 저는 돌아와서 아니 간첩을 잡아야 될 국가정보원장이 간첩 두목하고 귓속말했다고? 한다 하고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 귓속말이 그거였군요. 그거. 당신이 이겼어.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자서전에 가득 들어있는데 예.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 이 자리에서 하나만. 그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또 북한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나눈 기회가 있으셨. 스타일이 어떻던가요? 김정은 위원장하고는 회담한 건 아니고요. 예. 김일성 주석 뭐 김정일 위원장은 회담하고 대화하고 뭐 이랬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은 만찬석상에서 그냥 간단히 인사말 나누고 예. 이랬어요. 예. 근데 두 번 만났죠. 오만찬석상에서. 근데 제가 받은 인상은 김정일 위원장은 제 아버지 김정일 아버지는? 위원장은 상당히 감성적이에요. 상당히 아주 재밌어요. 그분은. 유머가 있죠. 우리도 유머가 봤잖아요. 다. 있고 예. 나만의 한국의 영화, 예. 드라마 맞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봤어요 이분이. 예. 그 정도로 근데 상당히 감성적인데 제가 받은 인상은 김정은 상당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 같이 보였어요. 아들은. 예. 그렇군요. 제가 궁금한 건 혹시라도 남북관계가 풀려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다면 그 두 사람이 이야기가 즉 대화가 통하겠는가 스타일상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뭐 대화가 될 수 있겠죠. 아니 양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 지혜로서 이제 예. 원로의 지혜로서 봤을 때 이렇게 나이 차이도 나고 뭐 이렇지만 되겠구나 만나야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드시는가 싶어서요. 반드시 만나야죠. 반드시 만나서 민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놀아가야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놀아가야죠. 네. 반드시 만나야 합니까? 예. 근데 지금 막 미사일이 터지고 미사일 또 워낙 자주 날아오니까 이제는 그게 뭐 뉴스도 안 될 정도로 미사일이 자주 날아오고 핵실험을 또 조만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장관님. 이게 풀려서 정말 두 정상이 다시 만나는 그 상황까지가 이게 진짜 올 수나 있는 건가 싶을 정도거든요. 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오기가 힘들 겁니다. 북한이 원하는 아주 기본 입장은 뭔가 하면은 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합니다. 미국과 관계 정상화하지 않은 한 북한은 편안히 살 수 없다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런데 미국이 북한의 입장으로 보면은 예.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 악마, 악의 축 하면서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압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무리 관계 정상화 하자고 노력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할 수 없지 않냐. 우리도 핵 개발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핵 개발을 하는 이유가 김정일이가 저한테 얘기해 준 바에 의하면은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하는데 그 왜 그런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억제력으로서도 그렇고 그다음 미국과 협상하려면은 핵을 가져야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그 얘기를 대놓고 해요? 예. 그 특사로서. 그 얘기를 제가 이번에 자수전에 좀 공개했어요. 언제 가셨을 때 그 얘기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제가 김정일 여사 한 5번 만났는데 두 번째 갔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핵을 개발하느냐 이러한 이유다. 그 얘기를 뭐 공개하기가 못하기 때문에 하진 않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자수전에는 좀 공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 기조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데 다행히도 클린턴 대통령 8년 동안에는 잘 지냈어요. 그래서 클린턴 8년 동안에는 핵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 정상화의 과정도 가고 그래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미국 정상회담을 준비했었잖아요. 그것까지 갔더랬는데 부시 정부가 들어오면서 ABC, Anything but Clinton 모두 다 클린턴 건 틀려먹었다 해서 깨버리고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을 다시 개발하기 시작해서 15년 동안에 걸쳐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자기들이 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났잖아요. 싱가포르에서. 그렇죠.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합의를 했어요. 싱가포르 합의가 3가지의 핵심 문제가 합의가 되어 있는데 70년 동안 지속된 미북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첫째 조항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군사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간다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북한은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한다. 근데 이 3가지를 같이 추진하는데 이 3가지만 제대로 된다면 한반도 평화 올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하노이 회담에서 깨졌잖아요. 자, 잠깐만요, 장관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본방송, 라디오 본방송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미리 좀 예고를 드릴 것은 라디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유튜브로 더 자세한 비화와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것을 미리 좀 예고를 드리고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그렇게 이제 깨진 거 우리 국민이 다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후로 계속 얼음 상태입니다. 4년 동안 북한이 관망해 오면서 대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성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죠. 그렇죠. 그러다 금년 초에 드디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금년 초부터. 예, 예. 벌써 한 20 몇 번인가 20 몇 번인가 했을 거예요. 아,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이라는 것은 부질없다. 그러니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할 때까지는 이제 기대하지 말자. 미국 정상회담, 미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좀 적고 안보는 핵무력으로,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외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의 관계 강화로 이렇게 해 나가기로 결단한 거 아닌가. 결단한 것 같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 하는 겁니다. 부질없다까지로 본 것 네. 같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뭘 할 수 있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쉽지는 않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이죠. 우리로서는. 그렇죠. 전쟁은 조그만한 충돌 사건도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그만한 충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미 2018년에 합의한 남북 군사 합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지키겠다고 이 정부가 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예. 물론 북한도 지켜야 되고 이 남북의 군사 합의 예. 2018년에 군사 합의를 지키면서 예. 그 충돌을 방지하고. 잠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에 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 대한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한 제스처라는 말씀이시지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작은 거라도 뭔가가 자극적인 것이 붙어버리면 그게 우리한테 엄청난 큰 화로 다가올 수 있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거기 상당히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되고 우리로선 그 올바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북한에 대해서 그냥 계속 도발적으로 우리도 나간다면은 뭐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과거의 정부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특사를 보낸다든지 뭐 다시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어떤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럼 가야 한다고 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네요. 그것이 전망이. 전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노력을 해야죠. 아, 7차 핵실험은 할 것 같습니까? 물론 하죠. 아마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도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성능 합니까? 향상을 위해서. 바이든은 계속 모른 척 합니까? 글쎄.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문제고 그렇죠. 우리는 평화 통일을 원하는데 이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인데 그- 장관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녹록지 않죠. 녹록지 않다. 이런 지금 말씀이에요. 한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시간이? 예. 라디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책의 말미에 쓰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자서전으로 함께해 주셨어요. 임동원 전 장관 감사드리면서 라디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유튜브로 조금 더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아이고, 제가 이어폰이 좀 엉켜서 잠시만요. 인터뷰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 장관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지금, 정정하시거든요. 건강해 보이시고. 그런데 1935년. 33년. 33년생. 예, 90입니다. 야 1933년 생이세요. 세상에. 어쩌면 근데 그렇게 또렷한 기억력과 지금 보니까 청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정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청력도 떨어져서 보청기 끼고 있고 아니,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이 귀한 것이요. 이게 우리 장관님 제가 아까 히스토리 그러니까 쭉 읽어드렸잖아요. 육사 출신이신데 또
저 이북 출신이세요. 이북 출신이고 육사 출신의 서울대 철학도 공부한 철학도 게다가 육사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서는 뭐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비판론 이런 거 강의하셨고 그러다가 하나회가 이제 군 장악했을 때쯤에 군을 떠나셨어요. 그때는 근데 왜 떠나셨어요? 그때 사실 군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시절 아니었어요? 그 육사 출신들한텐? 옛날 얘긴데. 좋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시절이고 하나회한테는 좋은 예, 시절이고. 숙청의 대상이 된 사람들한테는 좋지 않은 시절이고 그랬겠죠. 청죽회. 예. 청죽회라고 또 이제 하나회와 대척점에 있는 뭐 아니죠. 제척은 아닌가요? 청죽회 네. 하나회와의 적대 관계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청죽회라는 것은 네. 육사 교수부 안에 네. 학자들 예, 연구 모임이었어요. 아. 예. 저도 그 멤버였죠. 청죽회 멤버셨죠. 그러니까 뭐 대척점까지는 아니지만 그 하나회 뭐 보면서는 이제 교수들은 저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입장이었죠. 그렇죠. 청죽회 멤버들은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입장들을 갖고 있었죠. 그러셨죠. 그러니까 네. 하나회가 좋아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군을 떠나셨어요. 네. 예편해서 나이지리아 대사. 예. 그 나이지리아라는 곳은 우리랑 이렇게 가까운 곳은 아닌데 어떻게 또 외교관 대사로 가시게 되셨을까요? 글쎄요. 아프리카의 가장 허음지가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참 어려운 것이에요. 네. 명령이 나서 갔죠. 명령이 나서 가셨어요. 예. 저희 집 사람은 안 가겠다고 그러고 아주 상당히 어려워서 아이들은 셋이나 있고. 근데 애들은 그 몇 살 정도 자녀들은?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 집 사람은 걱정하고 가지 말자 했더랬는데 저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비하신 길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순종을 했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나이지리아 대사 지내시고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지내니까 그러니까 군인이고 그다음 뭡니까 저기 외교관이시고 또 교수 생활을 하시고 뭐 이걸 두루 다 거친 분인데 이제 쭉 뭐 책에도 있고 저도 자료를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누구보다 좀 정치를 멀리한 분이다. 네. 예. 정치는 잘 몰라요. 정치 모르고 관심이 없고. 정치는 물어도 답 안 한다. 그래. 국회의원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안 했어요. 예. 그러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네. 저를 그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높은 위치에 높은 순위에 해주겠다. 놓고 한데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저는 정치할 줄 모르니까 안 한다. 아니 전국 지금은 이제 비례대표 같은 건데 비례대표. 그거 높은 순위로 준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뭐 받으셔도 됐을 텐데 왜 또 굳이 그렇게 싫으셨어요? 저는 그건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분이 정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저 같은 분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는 안 하셨어요. 끝까지 안 하시고 재미있는 일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 외교 경험까지 다 쌓고 이러고 있는데 그 당시 아태평화재단의 김대중 이사장이 만나자. 그 전까지는 그럼 서로 좀 모르는 사이셨던 거예요? 몰랐죠. 전혀. 예. 근데 그때 이제 김대중 이사장은 진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을 서는 인물이었다. 근데 그런 인물이 만나자고 하는데 임 장관께서는 나는 싫다. 내가 저 빨갱이를 왜 만나냐. 내가 그런 분을 모시고 일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비서실장이 많은 분들이 김대중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 너무 건방진 거 아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만난 보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럼 몇 번 만에 만나셨어요? 몇 번 거절하고? 3번 만에. 3번 거절하고 4번째 만난 거예요. 세상에. 예, 몇 달 동안 3번 거절했어요. 3번 거절하고 4번째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니까 아까 본 방송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만나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뭐 논리적 완전히 그냥 제가 녹았다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같이 모시기로 했어요. 제일 그럼 그 당시 대화 중에 와닿았던 부분은 어떤 통일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한 것이 다 저한테 많은 충격을 줬지만은 특히 예, 잠깐 마이크 좀 다시 여기 앞으로 좀 말씀하시면 편하게. 예, 자, 예. 특히 김대중 이사장께서 예. 하시는 말씀이 예. 남북 기본 합의서야말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길을 제시한 대단히 훌륭한 합의서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런데 당신이 남북 기본 합의서 3파역을 했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 보충 설명. 남북 기본. 그러니까 우리 임 장관은 노태우 정부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쭉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노태우 정권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 지내셨고 그렇죠. 거기서 남북 기본 합의서도 만들고 그렇죠. 그런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DJ께서 만나자고 한 거고 바로 그겁니다. 그거죠. 예. 네.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 산출에 3파요가를 했는데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그런데 남북 기본 합의서는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실천에 옮겨서 화해 협력의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놀아갑시다. 근데 그걸 제가 거부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죠. 거기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돌아서게 됐습니다. 잠깐 그럼 노태우 대통령의 이 북한을 바라보는 남북 관계에 대한 상은 어떠셨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역사에 빛나는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물론 그때 미소 냉전이 끝나면서 국제정세의 전환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무리 전환기라 하더라도 이 시기를 올바로 판단을 해가지고 포착 활용을 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 다른 대통령이었다면은 예. 포착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우물우물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분을 모시고 있던 여러 참모들은 예. 이 기회를 포착 활용을 해서 여태까지 40년 동안 유지해온 반공 정책을 버리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대사,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선언을 하고 남북관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에 응해오게 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역사상 최초로 처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제가 픽업돼 가지고 대표로 나가서 일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깨지는 걸 보면서 지금 세상이 변하는구나. 그렇죠. 대땅트. 그렇죠. 이거를 빨리빨리 눈치를 챘다는 거네요. 기회를 포착 활용해야 네. 되는데 우리도 변해야 하는구나 이런. 그렇죠. 거기서 놓쳤었으면 사실은 역사는 또 굉장히 상당히 후퇴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J 때 이제 햇볕 정책을 같이 펴게 되신 건데 김일성 주석은 그럼 언제 만나신 거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를 만난 우리나라의 유일한 인물이신데 김일성 주석 언제 만나셨어요? 김일성 주석을 2번 만났는데요. 예. 남북 고위급 회담 2차 회담이 90년 10월 평양에서 열렸는데 예. 그때 우리 대표단이 예방을 해서 잠깐 만났어요. 네. 사진도 찍고. 근데 그 2년 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평양에서 김일성 주석이 대표단을 오찬에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1시간 넘게 갖게 됐어요. 그때 김일성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많이 파악할 수 있었죠. 아니, 근데 김정일, 김정은 부자는 그래도 국민들이 뭐 화면도 좀 보고 정상회담 할 때 이 살아 움직이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조금 감이 잡히는데 김일성 주석은 진짜 교과서 같은 데서만 본 인물이라 막 뿔 달리고 이러진 않았다. 우리 뿔 달렸다고 배웠거든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김일성 주석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못하지만은 그때 45년간 장기 집권한 통치자 그렇죠. 아닙니까? 예, 독재자. 예. 예, 그런 45년 통치자답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표단과 식사를 하면서 화제를 이끌어가는 솜씨가
대단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예. 나왔어요. 그 1시간 동안에. 근데 주로 김일성 주석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예. 야, 이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고 상당히 부드럽게 우리를 대화를 대해주고 이끌어가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당 조금 긴장하고 가셨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응. 첫 지금 이 사람을 만나는 첫 인물인데 우리나라에 긴장하고 갔을 텐데 대화가 생각보다 잘 스무스하게 이어졌다는 얘기네요. 네. 그 신기하네요. 재밌는 얘기들을 그때 많이 예. 했는데 예. 그분이 남한의 경제 발전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우리 북한이 많이 낙후됐다는 걸 인정하고 예. 이걸 따라가야 되겠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무척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아. 그러면서 대우의 김우중 회장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이 북한을 아마 한 열 몇 번 그 무렵에 방문했을 거예요. 근데 김일성 주석하고 한 10번 가까이 만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예. 북한에도 음. 김우중 회장 같은 사람이 5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남조선 경제를 따라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일성이 예. 김우중 같은 사람 5사람만 예. 있으면 좋겠다. 예. 김우중은 진짜 비하인드다. 자본가인데도 불구하고 예. 자기 기업이 갖고 예. 있는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예. 불철주야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해외 비행기에서 자면서 자기 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우리가 자본가들을 착취하는 사람들, 노동자를 네. 착취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예, 예. 재밌는 얘기는 예. 김우중 회장 부인도 같이 초청을 해서 왔었대요. 예, 정리 북한에. 여사가. 그 정리 여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상당히 감명 깊게 받았다 하는 게 뭔가 하면 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예. 자기 남편을 1년 내내 한두 번도 만나기가 힘들어서 골프를 배웠는데 골프볼을 치는 것이 자기 남편의 머리를 치는 기분으로 골프를 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런 남조선 자본가가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로구나. 이걸 느꼈다. 진짜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 아주 재밌잖아요, 상당히. 사실 공산주의에서 자본가는 착취인데 그렇죠. 착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예. 근데 자본가인데 되게 열심히 일하네 이걸 알았다. 그렇죠.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네요, 진짜. 이제는 말할 수 자서전에 있다.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자서전에 있는 얘기 뽑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 아까 전에 본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영화, 뭐 이거 우리도 알고 있죠, 국민들도. 영화나 이런 예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다. 요거 유머러스.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네. 남북 정상회담 제가 특사로서 예. 먼저 가서 만났잖아요. 예. 5시간을 만났어요. 5시간이요? 예. 그날 하루 첫 번째 아. 1시간 동안 1시간 한 반 동안 이렇게 앉아서 예. 회의를 하는 형식으로 했고 그다음에는 만찬에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는데 네. 프랑스산 포도주를 마셔가면서 기탄 없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참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쫓아가기가 힘든데 그래요? 아,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주제를 놓치지 않고 결론을 맺어야만은 그런 스타일의 화법을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은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김일성, 아버지는 김정일? 아버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네. 그때 오찬 석사에서 이 얘기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거는 회담에서 특사로서 만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네. 심각하게 남북 문제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또 남조선의 그 여인천하라는 TV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98편까지 89편 뭐 몇 편까지 봤는데 참 재밌어요. 남조선 작가들이라는 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역사 기록으로는 이제 한 장도 안 될 내용을 가지고 100편 넘게 드라마를 만드니 보통이 아니라고. 그리고 얼마나 그래 재밌게 만들었느냐고. 어머 세상에. SBS 여인천하를 그럼 북한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야, 강수현 씨 나오는 뭐 그거.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재밌어요. 그분은 그렇구나. 상당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아하. 저는 그분을 뭐 한 5번 정상회담까지 포함해서 만나게 됐는데 예. 아주 저하고 많은 솔직한 얘기를 나누게 됐죠. 마음 터놓고 예. 그 상당히 도움이 됐죠 우리한테. 그렇게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은 깊이 뭐 대화를 나눠보신 건 아니고. 예, 회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만난 건 예. 아니고 만찬, 오찬 식사에서 만찬장. 예.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고 그래서 그랬죠.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와, 이제 3부자의 마지막 아들을 만나시는 기분은 어떠셨어요? 참 하여튼 묘한 인연이네요. 근데 뭐 만찬장에서 잠깐 대화 나눠보고 또 같이 수행했던 이제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텐데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또 어떻게 다른 스타일인가 연구를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글쎄, 대화 상대니까. 글쎄 제가 뭐 너무 짧게 만났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마는 그 짧은 시간에 느낀 것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분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마나 2018년에 네.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하고 또 평양에서 하고 할 때는 아주 상당히 가까워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하노이. 대통령하고 예, 싱가포르에서 만난 후에 네. 그것까지는 잘 갔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성사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노이 이듬해 2월에 하노이에서 깨트렸잖아요. 예, 미국이. 예. 그 다음서부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느낌 받으세요? 그래서 남북 관계도 굳어지기 시작하고 경색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쪽 얘기만 믿고 잘 그렇게 추진했더랬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제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야 좀 뭐 그 판을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갑자기 그때가 주말이었을 거예요.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저 그날 이제 방송이 없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 소식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왜냐면 그 직전까지 남북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렇죠. 갑자기 만난대요. 누가? 정상이 만난대. 이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진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까지 오고 막 얼싸안고 이게 무슨 일이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네.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던 것이 그렇죠. 하노이에서 또 영화같이 틀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좀 복기해 보자면 김정은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믿고 계속 쭉 왔는데 트럼프가 국내적인 문제에 의해서 틀면서 확 실망하게 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그림을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던 2017년이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맞아요. 위기의 시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네. 북한은 핵실험을 이미 6번 해서 네. 핵폭탄을 소형화, 경량화 해가지고 이제 미사일에 태워가지고 날릴 수 있는데 이 미사일 개발 시험을 계속한 해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함도까지 갈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했는데 계속 6번이나 실패했어요. 예. 그다음 2018년 들어서부터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몇 번 하고 그거에 성공하자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그날에
대륙간 대륙을 겨냥한 미국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시험에 성공하고 그 후에 몇 번도 해서 맞습니다. 뭐 미국이 난리가 났죠. 미국 대통령이 이건 북한 이대로 놔둘 수가 없다. 유엔에서 북한은 아주 완전히 붕괴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공개 연설까지 해서 그렇죠. 전쟁 불사를 그렇죠. 미국이 했다. 그 우리는 상당히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뭐 버튼을 누르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그렇죠. 정도였잖아요.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엄청난 제가 만나드렸죠. 그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 예, 예. 상당히 고민하면서 예. 동계올림픽 예. 평창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어떻게든지 북한 대표단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하면서 계기를 마련해 보겠다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마침 예. 김정은이는 신년사를 통해서 네. 우리는 핵무력 완성했다. 네. 이젠 우리한테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네. 뭐 이러면서 맞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평창에 대표단을 보냈잖아요. 보냈죠. 자기 누이 동생 김여정. 김여정하고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을 같이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문 대통령과 만나고 그걸 계기로 남북 관계, 남북 정상회담 하게 되고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8년에 겨울에는 평창에서 네. 봄에는 판문점에서 여름에는 싱가포르에서 그다음에 가을에 다시 평양에서 남북이 미국이 만나면서 2018년에 상당히 네, 한반도의 맞아요.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가고 잘 됐었죠. 근데 트럼프는 도대체 왜 하노이에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틀어버린 거죠? 아니 당장이라도 저희는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분위기까지 갔잖아요. 왜 확 튼 겁니까? 그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 제 견해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견해,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렇게 나가니까 미국 내에 보수파들이 예. 특히 군산 복합체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해서 군수산업 이쪽. 예,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미국 그 전문가가. 저는 그 평가가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 제가 그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그런데 그 평가를 믿고 싶습니다. 그런 거군요. 예.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그리해서 정말 영화같이 한참 펼쳐지다가 또 영화같이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 후로는 꽁꽁입니다. 그 후로는 계속 얼음입니다. 네. 아까 본방송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김정은이 이제는 야 대화 이런 거 부질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다. 4년을 기다려봤는데 부질없다. 안 되겠다. 이러고만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는가. 그게 제 평가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그때 이제 막 싱가포르 뭐 여기 판문점 만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남한에서 그랬듯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진심으로 물론이죠. 하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니까 그 실망도 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실망도 컸고 북한 국민들한테 스타일도 꾸겼고 아주 그렇지 않겠어요? 스타일이 구겼다. 북한에서는 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스타일도 구기고 확 자존심 상하고 좀 그런. 자, 그렇게 몇 년이 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냥 따로따로 삽시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한반도의 평화는 뭐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경제 문제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각자 잘 먹고 잘 삽시다가 아니고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할 수 있다는 뭔가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공장 안 지어요. 주가는 항상 거기에서 출렁여요. 그러니까 민족이기 때문에 우린 당위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차원은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실리적으로라도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해야 하는 이런 처지인데 해법이 뭐가 있겠는가? 해법이요. 한반도 문제는 예. 민족
내부 문제입니다. 그런 동시에 미국이 깊이 개입해 있는 국제 문제입니다. 국제 문제. 그래 남북 간에만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 예. 미국이 움직여줘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북한을 쳐다보지도 않나요? 왜 뭔가 뭐 대화라도 좀 하고 뭐 자꾸 미사일 쏘고 핵실험한다 이러면은 뭔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예. 바이든이 미국은 이제 큰 나라니까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한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과 미국의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거 미국이 결단하고 나서면은 예. 핵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 클린턴 대통령이 결단을 해가지고 반대를 무릅쓰고 핵 문제 해결하고 관계 정상화. 핵 문제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와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기로 해서 해결하는 예. 그렇게밖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북한 핵 문제는 미국 적대 관계의 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 보고만 너희들 핵 내려놔 손들어 그 안 통하거든요. 이제 그건 옛날 초기에는 어느 정도 먹혔지만 이제는 더군다나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죠. 예. 이제는 핵이 완전 완성. 전 좀 약간 그래서 충격적이네요. 지금 예, 좀. 한반도 문제는 네. 네 가지의 핵심적인 과제가 있어요. 네 가지요. 예. 예. 물론 첫째는 네. 남북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남북이 화해 협력 관계로 전환해 나가는 과제가 있죠.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노력했죠. 그렇죠.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전진하다 후퇴하다 그럼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예. 두 번째는 예.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가 해소돼야 됩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관계 정상화를 해줘야 한반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셋째, 예. 미국은 미북 관계 정상화와 핵 문제를 결부시켜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넷째는 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한국 전쟁이 끝난 지가 70년 넘잖아요. 그럼요. 정전협정 계속 유지하는데 정전협정이 뭐인가?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전협정을 남북 사이에 평화 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드디어 한미 간에 북한과 미국 간에 또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사자 평화회담을 개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자라는 사자면 것이 중국까지. 예, 미국, 사자. 중국, 네. 남북한 예. 해서 이런 모든 문제를 예. 포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가야지 이 네 가지 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상호 우선적이에요. 이래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포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물론 해결해 나가는 시간은 사자회담 그 시간은 5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피스메이킹 프로세스,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왜 일까요? 프로세스가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결과는 나중에 나오면 좋은데 이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 이게. 지금까지도 그 과정을 위해서 노력해 왔잖아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평화. 저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5년이 걸리더라도 그 과정이 진행이 되면 그 가운데서는 계속 대화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평화를 모색하는 시도가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이건 항상 공포에 떨어야 하는 뭐 이런 상황이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사자가 만나서 그런 프로세스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게 되겠는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결하고 있는데 그 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4차 평화회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고 물린 겁니까? 예. 근데 지금 싸우는 쉽지 거 않죠. 보면 쉽지 않죠. 쉽다면 예. 벌써 예. 오래전에 합의해놓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쉽지 않아서 참 걱정인데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 뭐였죠? 지난번에 담대한 구상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뭔가 좀 제스처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북한이 싸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딱 접고 유엔에서는 연설할 때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 언급이 없었고 뭐 이런 좀 굉장히 서로가 지금 등 돌린 상황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미국은 뭐 미국이라 치더라도. 과거에도 뭐 담대한 구상에서 얘기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하는 것이 전제인데 어떻게 핵을 포기시키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핵을 포기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거는 하나마나 한 얘기죠. 핵을 어떻게 포기시키겠다.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지. 그게 나와야 된다. 저도 뭐 핵을 포기한다면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뭐 그렇게 담대해 보이지 않고.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 아직 안 만나보셨나요? 누구요?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나봤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좀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 저랑 깊게 나누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대통령과도 만나서 그 대통령의 참모들과도 이런 조언들을 좀 해주시면은 이 상황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5분만 내주세요 이래놓고 한 30분을 장관님 피곤하시죠? 제가 지금 너무 오래 괴롭힌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요. 건강하시고요. 이런 우리 사회에 지성을 가진 지성인 원로들이 저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그 경륜과 지혜를 계속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관님 저쪽 한번 보세요. 저쪽 보이세요? 저기 화면 보이세요? 저기 화면 보면 건강하세요. 예, 뭐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쭉 문자 막 올라오고 있죠 지금. 지금 응원 문자 올라오는 겁니다. 오래 건강하십시오. 동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셔야 되고요. 오늘 못다한 말씀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초대하면 그때도 꼭 나와주시기를. 아니 저는 최근 한 7, 8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래간만에 우리 김현정 선생을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예, 네. 건강하시고요. 저희 올라가는 거 보세요. 다 응원입니다. 예, 건강하시라는. 예, 저도 장관님과 함께 여기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7시 20분 다시 찾아뵙고요. 저는 장관님하고 기념사진 사진 한 장 찍고 이러고 나갈게요, 여러분. 예, 제가 대신 찍겠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